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요즘 밤에 잠들기 괜찮으십니까? 이 한낮의 폭염보다 밤새 이어지는 열대야가 더 힘든 나날들입니다. 한반도가 역대 가장 뜨거운 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휴가 피서지죠. 강릉을 연결해 볼 텐데요. 5일 연속 30도가 넘는 초열대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젯밤 최저기온 31.4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뜨거운 밤이 이어지고 있는 강릉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 해변가인 것 같은데요. 많이 덥습니까? 네, 경포해수욕장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37.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 지역엔 비가 예보돼 있지만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포해변은 밤 9시까지 해수욕이 가능한데요. 바닷바람이 부는데도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에 지친 피서객과 시민들은 바닷물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어젯밤에 에어컨이 망가져서 너무 더웠는데 에어컨 안 틀면 사우나 소금방에 온 것 같아요. 강릉은 밤 기온이 30도 이상인 초열대야가 사흘째 이어졌는데요. 지난밤엔 최저 기온이 31.4도를 기록하며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밤으로 기록됐습니다. 열대야로 따지면 지난달 19일부터 14일 연속입니다. 이렇게 더운 건 지형적인 영향이 큰데요. 태백산맥에 의한 팬 현상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증기를 품은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한 공기로 변하는 건데 이 여파로 강원 내륙보다 5도가량 높은 겁니다. 강릉시가 쿨링포그와 그늘막 등을 설치했지만 폭염의 기사가 워낙 강하다 보니 시내에는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그늘막 아래 서는 등 조금이라도 햇볕을 피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밖이 너무 찜질방 같고 에어컨을 안 켜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에어컨을 안 켜면 잘 수가 없었어요.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낮밤 가리지 않은 무더위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포해수욕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릉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특보 발효 현황을 보면 전국이 빨갛습니다. 전국 98%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에선 처음으로 프로야구 경기까지 취소됐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툭툭 찌는 더위에 야외 수영장을 찾은 아이들이 시원한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서울 도심에 마련된 모래사장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잠시 더위를 잊고 해변가로 피서를 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 기준 전국 특보구역 183곳 중 180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보글보글 끝에 너무 더워요. 땀이 많이 흘려서 머리에 수건도 쓰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눈부시고 습하고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양산 없이는 진짜 못 다닐 것 같고요. 선크림 필수고 너무 덥네요. 고지대에 있어 더위 피하는 곳으로 알려진 강원도 태백시에도 어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오늘 오후 열리려던 프로야구 LG와 롯데 경기가 취소됐는데 1군 경기가 취소된 건 역대 처음입니다. 지난 한 달간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7.21로 평년보다 47%가 증가했습니다. 열대야 일수도 8.81로 30년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는 약 1,200명으로 사망자도 6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현입니다. 열흘이 넘게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제일 걱정인데요. 전국 지자체가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나가는 비가 그치고 떼약볕이 내리쬐는 오후. 공원 근처 제방길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트럭에 싣고 온 생수더미를 내립니다. 포장을 뜯어 야외에 설치된 냉장고에 채워놓고 줄선 주민들에게도 차례로 나눠줍니다. 앞섭이 땀에 흠뻑 젖는 폭염 속의 반가운 선물입니다. 물 받아가지고 좀 운동 좀 하고 가자고 다 들어가는. 우리 어머니도 계신데 너무 더워가 집에서 일어나도 낫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제 갖다가 시원한 냉수라도 드리려고. 구청은 하루 3번 500ml짜리 생수 300병을 11개 지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안 돼 동인합니다. 수백 개가 다 소진이 되려면 40분에서 50분 그 정도 들고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휠체어나 이런 분들을 가져다 드리는데 도로에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히는 살수차 작업자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오전 6시부터 꼬박 12시간 가까이 물을 뿌립니다. 서울 서초구에 하루에 뿌리는 물의 양만 약 600톤. 폭염이 계속되면서 작업 시간도 늘었습니다. 물을 받으러 많이 움직여야 되고 아울러 또 이제 작업량도 많아서 근무 시간도 한 3시간 정도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햇볕을 가릴 수 있게 양산을 빌려주는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더위와의 싸움에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는 지자체들도 폭염이 물러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자, 그럼 이 더위가 대체 언제까지 갈지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정재경 기상캐스터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 캐스터, 어떻게 다음 주까지만 좀 버티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최고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은 이 휴가철을 지나 이달 중순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빌딩 숲인 이 도심은 더 더운데요. 지금 퇴근 시간이지만 열화상 카메라로 보았을 때 온통 도시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바닥도, 광장 앞 도로도 높은 온도를 뜻하는 붉은색, 달궈진 바닥 표면은 40도 가까이 나옵니다. 오후에 남산에 올라가 찍어봤는데 서울 도심만 섬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사열이 강한 데다 열기가 쌓이는 열섬 현상 때문에 온실처럼 푹푹 찌는 겁니다. 이번 주말 더 더워집니다. 오늘 폭염 경보 속에 32.4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내일과 모레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기온은 35도를 넘겠고요. 강릉과 대구 36도 등 영동과 내륙은 더 뜨겁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됩니다. 폭염은 통상적으로 광복절 전후까지 이어지지만 열기가 쌓이면서 더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다음 달 초까지는 평년보다 더 덥습니다. 온열 질환 우려가 큰 만큼 되도록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체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날씨였습니다. 정치권 소식 넘어갑니다. 야당은 22대 국회 시작한 지 2달 만에 벌써 탄핵 소추안 7명에 대해 발의했습니다. 그중 처음으로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 탄핵 전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어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안이 통과된 겁니다.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가미카제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야당은 22대 국회 2달 동안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에 대해 잇따라 탄핵안을 발의해왔습니다.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하자 이상인 방통위원회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검사 4명을 포함해 7명입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가장 탄핵안이 많이 발의됐던 문재인 정부 기록을 2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추진에 여당은 강력 반발했고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경쟁에 쓰는 대한민국의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검사 탄핵 청문회로 탄핵 전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자진 사퇴로 피할 수 있었지만 이 대통령실도 이번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직무 정지를 감수하고서라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는데요. 이 위원장 탄핵을 북한의 오물풍선에 비유하며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5분 만에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9일에 한 번꼴로 탄핵을 남발한다며 야당의 탄핵을 북한의 오물풍선에 비유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그러면서 자진 사퇴한 전임 방통위원장들과 달리 이번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도 직무정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끊을 때라며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 탄핵 남발의 부당함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을 오히려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오늘 야당은 단독으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이었죠. 대통령실과 정부는 13조 원 예산을 법으로 강제 배정하는 건 삼권분리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총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87명 중 186명이 찬성했는데 반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률로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도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 분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막대한 나라빚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내일이면 7월 국회가 마무리됐는데요. 22대 국회 문 연 지 2달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가 참 걱정입니다. 탄핵, 특검, 거부권, 무한 반복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제로 0건입니다. 우울한 7월 국회 조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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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직후 시작된 7월 임시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전국은 얼어붙었습니다. 7월 국회에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모두 6건입니다. 이 중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고 이마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135시간의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는 막지 못했습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사이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과거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와 방통위원장의 사흘 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이진숙은 연달아! 22대 국회 개원식은 끝내 열리지 못하고 내일 7월 임시국회가 끝납니다. 8월에도 거야의 탄핵과 특검 공세,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국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내일 7월 국회가 끝납니다. 22대 국회 딱 보니까요. 2달 좀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이 최악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네, 뚜껑 열어보니 예상보다 더 최악이었다는 건데요. 일단 개헌식도 못했죠.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의 폭주를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기에만 바쁘고요. 22대 국회 시작하고 기억에 남는 게 탄핵, 특검뿐이란 말이 나옵니다. 최악의 국회다. 이 7월 국회는 대체 어땠던 거예요? 네, 회의 제일 많이 연 곳 찾아보니 법사위였습니다. 7월 한 달 뭘 했는지 볼까요? 총 6번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유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특검법 논의, 온통 탄핵 아니면 특검이었습니다. 전체 상임위 절반이 민생법안 논의조차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탄핵 소추안은 7건 발의됐죠. 열흘에 한 번 꼴입니다. 짧은 기간에 탄핵안을 이렇게까지 쏟아낸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그런데 민생 법안들은 처리를 안 합니까? 네, 2달 동안 본회의 통과된 법안이 7건밖에 없는데요. 그중 여야 합의된 법안 한 건도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방송사법, 그리고 오늘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인데요. 여야 합의 안 된 법안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왔죠. 결국 다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례 없이 3일이나 청문회를 했는데 정작 취임하자마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 버렸습니다. 민주당 방통위원장 겨냥해 인재풀이 마를 때까지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멈출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간 사실은 근데 여소야대 국면이 많았는데 22대 국회가 유독 이렇게 심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요새는 형식적으로라도 여야가 썼던 협치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증오만 가득한데요.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이거 뭔데?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행정권을 가진 정부,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최후의 카드 탄핵과 거부권만 앞세우며 충돌합니다. 야당은 오늘 전국민 25만 원 통과시켰죠. 대통령이 안 받아주자 13조 원 예산 드는 법안을 국회가 강제하겠다며 통과시킨 겁니다. 대통령도 건건히 거부권을 쓰고 있죠. 장관이든 위원장이든 야당이 반대할 만한 인사를 밀어붙이고 인사청문회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수준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22대 국회 들어서 이렇게 유독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국민 대다수보다 지지층만 보는 정치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거대 의석으로 제대로 못 싸웠다는 반성만 자주 하거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무기력하니 설득과 토론이 없습니다. 당분간 총선 등 큰 선거도 없다는 점도 확실히 국민 눈치 덜 보는 이유고요. 자, 이 7월 국회 내일로 끝인데 좀 나아지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전혀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8월 국회 일정 보면요. 민주당은 오는 8일에 방통위 국정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요. 전례 없는 검사 탄핵 청문회가 14일 열립니다. 탄핵안 발의한 4명 다 열겠다고 하는데요. 민생 법안 언제 처리할 건지 안개 속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남 탓하기만 바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한동훈표 지도부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정책위의장에 TK 사선 김상훈 의원이 지명됐고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원외 친한계죠. 김종혁 전 부총장이 유력합니다. 지도부 9명 중 5명,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친한계로 채워지는 겁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구 사선 중진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친윤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신소관계라든가 뭐 그런 거를 따지지는 않아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대단히 정책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고 안정감 있으신 분이고 우리 당에 굉장히 정책에 있어서는 내놓으려 할 만한 분이시거든요. 김 의원은 행정관료 출신으로 개파색이었고 당내에서 정책통으로 불립니다. 한 대표는 지명 전 추경호 원내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언론인 출신 원외 친한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회 구성원 9명은 친한과 친윤 5대4 구도로 친한 우위 구도가 형성됩니다. 친윤계도 김상훈 의원 내정에 긍정평가를 내놨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정책 분야라든가 당내의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그동안 많이 기울였고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다만 일부 친윤계 내에선 한 대표가 당헌의 임기가 보장된 정책위 의장을 무리하게 쫓아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 임명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 대표는 다음 주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가지며 소통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민주당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국회로 부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이 두 번째로 준비 중인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인데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허위 조작 수사를 하겠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부지사를 검사 조사하는 데 부르겠다는 겁니다. 박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 전 지사 출석을 민주당이 추진합니다. 이 전 지사 측이 제기한 증언 회유와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듣겠다는 겁니다. 야권 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변호인을 참여를 제한하는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중인 피의자지만 국정조사 수준의 권한을 갖는 탄핵 청문회에선 동행명령을 통한 강제 출석이 가능합니다. 이 전 부지사 측도 채널A의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확답은 피하면서도 박 검사 탄핵 사유 핵심이 이 전 부지사 관련인 만큼 당연히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을 앞둔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용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검사는 증언을 회유한 적도 진술을 조작한 적도 없다며 공당이 조직적으로 비방했다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해외 연수 중인 만큼 청문회 출석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오늘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70대 남성이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남성은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 지하보도 통로 앞으로 구급차와 경찰 순찰차가 차례대로 도착합니다. 오전 5시 10분쯤 지하보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여성은 구청과 계약된 업체에 속한 미화원으로 근무지로 새벽 출근을 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하시는 분 맨날 인사하고 그랬던 분이죠. 그 얼굴을 보니까 아는 아줌마길래 그냥 그 119에 신고하고. 사건이 벌어진 곳은 숭례문 바로 옆 지하보도입니다. 용의자는 상가들이 문을 닫은 새벽 시간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으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 만에 7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장소는 지하보도에서 걸어서 20여 분 거리인 쪽방촌 근처 도로였는데 용의자는 노숙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쪽방촌 여인숙에서 거주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오늘 새벽 여성과 대화 도중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숨진 미화원가는 노숙 생활을 하던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행적과 압수물을 분석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고층 건물 유리벽을 청소하려던 작업자가 10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부는 작업 전에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입니다. 최다한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건물 앞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원 여러 명이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들것을 끌고 가는 구급대원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뒤 남성 한 명을 들것에 싣고 구급차로 향합니다. 그제 이 건물 유리 청소에 나선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기려는 겁니다.
그 지식산업센터를 지었으니까 주문되고 이제 막 먼지가 부서내니까 외부 청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지상에서 56m 높이 건물 10층에서 떨어진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인 작업자는 10층 난간 위에서 동료와 함께 유리벽 청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장소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남성은 추락 전 안전줄이 몸에 고정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자를 고용한 업체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공유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하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이 기승입니다. 출동한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까지 찍어 자랑하듯 SNS에 올리는데요. 김세인 기자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빠르게 밟는 남성.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넘나들며 행인들 사이를 고개하듯 나아갑니다. 마주오던 여성을 거의 칠 뻔했지만 자전거를 탄 남성은 그대로 질주합니다. 이번에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옵니다. 자전거는 좁은 길로 요리조리 꺾어 달아납니다. 찍어. 이들의 SNS 계정에는 비슷한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왔습니다. 공유자전거 따릉이 정류소입니다. 자칭 따릉이 폭주연맹은 공유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냥 아무런 방어 태세 없이 지나다니는 건데 길가에서 위협을 하시면 무서울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고 생명에도 위협을 느낀 순간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처벌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무리지어 위험운전을 하면 공동위험 행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오는 10일 단체 폭주를 예고하자 경찰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도록 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탈북민이 이 미용실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200만 원이 더 결제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미용사는 미리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의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입니다. 미용사가 손님의 카드를 받아 결제합니다. 카드를 긁은 뒤 금액을 입력하고 두 차례 더 카드를 긁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탈북민 이정현 씨는 결제된 금액을 나중에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금액이 3번 빠져나가고 있냐, 은행에서. 제가 놀랐어요. 400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199만 원을 끊었는데. 회원권을 끊으면 시술 비용이 싸진다는 권유에 회원권 199만 원을 결제했는데 알고 보니 99만 원씩 2번 더 긁혀 총 397만 원이 결제된 겁니다. 이 씨가 다시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미용사는 설명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한대요. 미국에서 와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만 당했겠어요? 다른 교포분들, 다른 말 못하는 외국인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해당 미용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도 고객 동의하에 결제 내역을 사전에 고지했고 시술 전에도 재차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탈북민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본사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가맹점과 미용사를 모두 계약 해지했다면서 전 지점의 결제 과정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고소로 경찰도 미용실 본사와 미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피해액이 9천억 원에 달한다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 피해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애타는 피해자들에게 즉시 환불해주겠다라며 개인정보 빼내는 문자 사기가 기승이라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피해액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 행렬. 한때 현장 환불을 받기 위해 몰려든 피해자가 수천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해 회생 계획을 설명한 두 업체 대표가 밝힌 피해액과 피해자만 해도 적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파악된 숫자 말씀드렸고요. IMF 기준으로 약 6만 셀러 정도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액은 아직 집계 중이긴 하나 약 3,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판매자 등 피해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이들을 노린 스미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환불금을 즉시 보내준다거나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보낸 안내 문자인 것처럼 가장해 스미싱 링크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당장 피해를 구제받고 싶은 피해자 심리를 노려 돈을 뜯어가려는 사기 문자입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포털 사이트처럼 보이는 홈페이지가 뜨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데 돈을 뜯기 위한 가짜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진흥원은 티맵프 관련 환불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 암살로 촉발된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란도 며칠 내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하늘에 여러 발의 로켓이 쏘아지더니 굉음이 들립니다. 와우! 현지 시각 어젯밤 9시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로켓 6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부는 아이언돔으로 요격됐고 나머진 들판에 떨어져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습니다. Their ongoing aggression and attacks are dragging the region into a wider escalation. 같은 날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푸아드 슈크르의 장례식 화상연설에서 보복을 천명한 뒤 곧바로 공격을 개시한 겁니다. أي خطوط حمى تجاوزتم وأي نوع من العدوان مارستم وإلى أين مضيتم وذهبتم. 이란도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당한 이후 피해 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 정부가 이란이 며칠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대응 준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미국 무기 추가 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하니에가 2달 전 귀빈용 숙소에 미리 설치해놓은 원격 인공지능 폭탄으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숨어든 휴민트까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수감자 24명을 맞교환했습니다.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의식한 듯 석방 대가로 러시아에 돈을 줬냐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한밤중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미국인 3명이 내리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가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16년형을 받고 수감돼 있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에반 게루시코비치 등이 석방돼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My job is to make sure, number one, they don't get them. And if they do, we get them back. 이에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모스크바 공항에 직접 나가 고국으로 돌아온 러시아 수감자 8명을 맞이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수감자 맞교환은 튀르키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미국인 3명과 5명의 독일인, 8명의 러시아인 등 16명을 석방했고 미국, 독일 등은 러시아 국적자 8명을 풀어줬습니다. 24명의 수감자 맞교환은 냉전 시대 이후 최다 규모입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수감자 중에는 2019년 독일에서 전 체첸 반군 지휘관을 살해한 바딤 클라시코프도 포함돼 있는데 주요 외신들은 푸틴이 그의 석방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미 대선을 의식한 듯 이번 맞교환에 대해 우리가 러시아에 돈을 줬나라며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돈을 주거나 제재를 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국에서는 10대 소년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3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무슬림이라는 미확인 정보가 퍼지며 반이슬람 폭동이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슬람 사원 앞에 세워진 경찰차가 활활 불타오릅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쓰레기통과 벽돌을 마구잡이로 던집니다. 런던 광장에서는 수천 명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달 29일 영국 리버풀의 한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어린이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피의자로 지목된 17살의 남성이 무슬림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반이슬람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위는 첫 시위가 벌어졌던 사우스포트를 시작으로 런던과 맨체스터 등 영국 주요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영국 경찰은 가해자가 웨일즈 출신이라고 밝혔는데 올레인을 중심으로 그가 이슬람 이민자고 보트를 타고 영국에 왔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 50여 명이 다치고 시민 100여 명이 체포되는 등 폭력 시위가 번지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배후에 극우 세력이 있다며 이들을 색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Violent disorder clearly whipped up online. That is also a crime. 영국 리버풀 법원도 가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이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AP통신은 피해자가 르완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영국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인도의 정글에서 미국인 여성이 앙상한 몰골로 결박된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전 남편이 쇠사슬로 묶었고 한 달 넘게 음식을 주지 않으며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박수일 기자입니다. 뼈가 그대로 보일 정도로 앙상한 몸. 발목에는 쇠사슬이 묶여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7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한 정글에서 한 중년 여성이 처참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에도 턱을 움직일 수 없어 말을 하지 못해 종이에 글을 적으며 의료진과 소통했습니다. 이 여성은 전 남편이 자신을 나무에 묶어둔 채 40일간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고 자신이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을 미국 국적의 50살 랄리타 카이 쿠마루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0년 전 요가를 배우기 위해 인도에 왔으며 현지 남성과 결혼해 인도에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마르는 최근까지 발견 지점에서 약 30km 떨어진 고아주에 머물러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을 살인미수 혐의로 추적하는 한편 쿠마르가 회복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독일이 오늘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터질 경우 독일은 더 신속하게 병력을 보낼 수 있기도 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반대로 무산됐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반기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독일은 부산에 서독 적십자병원을 짓고 부상자와 민간인 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서독병원은 지나간 5년 동안 31만 명의 한국인 환자를 치료해 주었으며 이 공로로 2018년 우리 정부로부터 뒤늦게 의료지원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독일이 오늘 유엔군 사령부에 가입했습니다. 유엔사 가입은 2013년 이탈리아의 재가입 이후 11년 만입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폴 러케머러 유엔군 사령관에게 독일 깃발을 전달했습니다. As a full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Germany will share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your b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정전협정 유지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지원 역할을 맡는 유엔사는 독일의 참가로 회원국이 18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독일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도 가입을 희망했지만 당시 정부가 반대해 무산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입을 통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한국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신속하게 회원국의 병력을 지원할 수 있어 북한이 확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측은 국제 질서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며 도발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흘간 청문회를 치렀는데 아직 검증할 게 남아있나 보죠? 네, 오늘 과방위가 현안 질의를 하겠다면서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그런데 불참했습니다. 그 사유를 두고 먼저 최민희 과방위원장 송곳 검증의 포문 열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했습니까? 불출석 사유가 건강 이상으로 입원입니다. 어제 이진숙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 면담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중계된 바 있습니다. 오전 내로 출석하도록 다시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임명장관 할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무릅쓰고 바를 수 있는 거지. 병원에 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신체에서 왜 판단을 위원장이나 야당 의원들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온다고 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입원했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그런데 가짜 입원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출근하면서 굿모닝, 표정 아주 좋죠. 그러니까 영상 봤죠. 그렇게 씩씩하게 계단 아주 기운차게 올라가시던데 갑자기 아프다는 거 누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겠어요. 위원장님은 아마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진단을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이 진단서가 믿지 못하겠다. 아까 최민희 위원장은 오전 중에 출석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안 나왔습니까, 오늘 결국? 네, 오늘 결국에는 불참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단독으로 다음 주 방송장악 청문회에 또 이진숙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진짜 주인공을 찾나 본데 서영교 의원, 민주당 의원 옆에 누굽니까? 네, 아직은 얼굴이 좀 낯설죠. 국민의힘 초선 의원 박수민 의원입니다. 무려 15시간 50분 필리버스터 이어가면서 나흘 만에 최장 신기록 갈아치웠습니다. 저는 오늘의 토론으로 이 선택지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빠는 25만 원 상품권을 반대했지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진다. 진정성이 확 느껴진다.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좀. 그러니까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법안에 반대하면서 아이들 이야기에 울컥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박 의원이요. 알고 보니까 5남매 아버지더라고요. 선거 때도 다둥이 아빠임을 내세웠었죠. 필리버스터가 14시간이 넘어가자 우 의장이 건강을 염려해서 만류하기도 했는데요. 박수 받고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서 15시간 결국 넘겼습니다. 직전 신기록은 김용태 의원이 세웠는데 초선들에게는 이 필리버스터가 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연단을 서다 보니까 초선들 부담도 되겠죠. 국민의힘 초선 의원 필리버스터 도중에 민주당 중진 의원이 등장하자 주인공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질문 좀 했어요.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예민해진 것 같은데 제가 국회에 들어서 새삼 느끼는 부분인데 목소리 큰 게 참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님과 특히 보면서 어릴 때 목소리 키우는 연습을 좀 할 걸. 김상욱 의원 국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보단 생각 깊은 사람이 주목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필리버스터의 진짜 주인공 신기록이나 구성보단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혈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덮치면서 코스피는 3.65% 급락했는데요. 4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2,67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3.65% 하락하며 2,700선이 무너진 건데 2020년 8월 이후 4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코스닥도 4%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피 우량주 대부분이 하락했는데 삼성전자가 8만 원 선이 깨졌고 SK하이닉스는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뿐 아니라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가권 지수 등 다른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서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그 여파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급락했고 아시아에서도 반도체 비중이 높은 시장들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제조업 지수가 지금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다음 주 미국에서 발표되는 서비스업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나날이 오릅니다. 금 한 돈 가격이 어느새 45만 원을 넘었는데요. 올해 초보다 25%나 급등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금거래소. 높아진 금값에 금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얼마 동안 계속 봤어요. 금 시세는.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온 거 맞아요. 오늘 시세 기준 순금 한 돈의 가격은 45만 9천 원입니다. 올해 1월 초보다 25%나 올랐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금값 상승을 이끈 겁니다. 치솟는 금값에 돌잔치 반지 선물도 이젠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돈 대신 같은 모양이지만 1g짜리 돌반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큰맘 먹고 돌반지를 사러 왔다 결국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조카 돌잔치가 있어서 금반지를 좀 보러 왔습니다. 조금 많이 비싸서 좀 발길을 좀 돌리던 차였습니다. 현금으로 한 30 정도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너무 비싼 거지. 옛날에 한 양이 45만 8천 원이야. 전문가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국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금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인입니다. 전국의 폭염특보가 또다시 확대 강화됐습니다. 단 3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따뜻한 티베트 고기압과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어 뜨거운 공기가 머무는 겁니다. 이번 주말 더 덥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아집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더위와 불쾌감은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하늘엔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기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최대 20mm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 강릉 29도 등 밤사이 전국에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 청주와 광주 35도, 강릉과 대구는 36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당분간 밤낮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고 열기가 쌓이면서 더 더워질 가능성도 큽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국회 때 일하는 국회법 만들었습니다. 회의를 하도 열지 않으니 상임위원회는 한 달에 2번, 본회의는 매주 1번 강제로 열라고요. 22대 국회는요, 회의는 엽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 삶과 동떨어진 탄핵, 특검, 필리버스터만 합니다. 이 회의를 열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까지 국민이 정해줘야 하는 걸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회만 예외 같은 문호동 무임금.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